안녕하십니까, 강동원 변호사입니다. 이번에도 대법원 판결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사실 이거 대법원 판결 나온 지 한 4, 5년 돼가지고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,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는 게, 그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재개발은 좀 크게 문제가 안 되죠. 재개발은 뭐 이제 그 지역 지토위 재개발 나오고 나서 그 금액을 받고 나가면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,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금 청산이나 매도 청구를 할 때 뭐 금액이 정해진다. 금액이 이제 중요하겠죠. 이제 뭐 금액이 법원에서 정해진다고 한다면 그 금액을 받고 조합에다 등기를 넘겨줘야 됩니다.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, 이때 이 부동산에 근저당에 잡혀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. 종종 있습니다. 뭐 대출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, 아니면 뭐 자기 이제 그러니까 집 살려고 대출 받은 경우도 있고, 아니면 생활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, 어쨌든 대출 이제 그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뭐 다들 은행에서 뭐 이제 대출도 받아보고 하셔서 아시겠지만, 채권 채무액이라는 게 있어요. 내가 1억을 빌려도 1억을 빌리면 은행이 1억만 설정하는 게 아니고, 설정한다 그러죠. 보통 이제 근저당 설정한다 하는 건데, 1억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한 1억 2천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. 보통 제 실제 빌린 돈보다 한 20% 정도 더 해가지고 잡아줘요. 왜냐하면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금융기관과 나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채권 채무를 그 범위 내에서 다 근저당 잡아놓는다, 이렇게 되는 건데, 제가 뭐 안 갚을 수도 있는 거고 면체할 수도 있는 거 하게 되면 이제 채무액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. 이제 그거는 20% 정도 이제 여유분을 잡아가지고 잡는 겁니다.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데요, 이제. 그러니까 이게 현금 청산이나 매도 청구를 될 때는, 나는 은행에서 1억 빌렸는데 근저당 채권 채무액이 1억 2천 잡혀 있죠. 그리고 이게 한 몇 년 지나가지고, 몇 년 뭐 50년 지나가지고 내가 많이 갚아서 이제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. 그래도 근저당 채권 채무액은 1억 2천 남아 있는 겁니다. 그러면 현금 청산 금액이 2억으로 정해져가지고 조합에서 2억 준다고 할 때 조합은 2억을 안 주죠. 왜냐하면은 근저당 1억 2천 잡혀 있으니까 내가 2억 주면 은행에서 1억 2천 빼가면 안 되니까 보통 1억 2천 빼고 8천만 원을 줍니다. 그리고 근저당을 조합이 이제 떠안는다, 이렇게 주죠. 그럼 뭐 맞는 것 같은데, 그렇지가 않은 게, 내 실제 은행에 대한 채무는 5천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집이 2억이라고 한다면 나는 1억 5천 받아가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8천만 원만 받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이제 대법원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조합은 채권 채무액 빼고 주면 된다, 이렇게 판결했어요. 그게 좀 억울하잖아요. 근데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게 뭐냐면,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현금 청산자나 매도 청구 대상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나 이거 이제 대출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,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왜 8천만 원밖에 안 주냐 말을 하면, 어떻게 하냐면 같이 조합적 관계자랑 이 소유자랑 은행에 가가지고 확인합니다. 이제 대출액이 얼마인지.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네요. 그러면은 그 5천만 원을 갖다가 조합이 5천만 원 빼고 이 사람한테 주고, 5천만 원 바로 은행에나 그 자리에서 줍니다. 이제 은행하고 조합과 현금 청산자 제 3자 같이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다 처리하고 등기까지 넘기는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. 없었는데, 저희가 이제 왜 그 재건축 현금 청산 지연가상금 많이 이제 다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. 왜냐면 판결이 만약에 채권 채격을 다 공제하고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은, 채권 채격을 공제한 나머지, 아까 제가 예를 든 2억짜리 같은 경우에 나머지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지연가상금, 지연 이자가 붙게 되는 겁니다. 이제 우리가 다 넘겼다고 하더라도. 그런데 실채무액이 5천만 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인정된다고 한다면 1억 5천에 대해서 이자가 붙게 되는 거예요. 거의 이자에 대한 원금이 2배가 차이 나는 겁니다. 거의. 그렇게 되면 이게 뭐 한 몇 달 정도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, 2년, 3년 되게 되면은, 요즘은 연 12%죠. 이제 소촉보상 이자가. 2년이면 24%인데,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천만 원과 8천만 원의 차이면 7천만 원 차이잖아요. 7천만 원에서 2년이면 24% 이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. 7천만 원에 24%는 거의 2천만 원 돈이잖아요. 이제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뭐 주장을 했었는데, 결국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냐면, 실채무액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실채무액만 공제를 해야 되지 채권 채무액 전부를 공제하고 주면 안 된다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이제 이자도 그렇게 붙는 거고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, 재건축 현금 청산이나 매도 청구 시에 조합에서 돈을 받고 넘겨줄 때, 그 돈은 원칙적으로 그 부동산 가격, 현금 청산 금액이나 매도 청구 가액에서 실채무액만 뺀 금액, 채권 채무액 전부가 아니라 실채무액만 뺀 전액을 다 받을 수 있고, 또 지연이자도 그 실채무액만 뺀 전체에 대해서 이자가 붙을 수 있다.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